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경주 최부자댁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이곳은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가진 자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모범적으로 보여준 분들이 사셨던 곳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합니다. 최부자댁에는 자손들에게 전해지는 유명한 육훈이 있다고 합니다. 벼슬은 진사 이상 하지 말 것이며 만석 이상 땅을 늘리지 말 것이며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어라. 그리고 주변 백년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또한 찾아온 손님은 후하게 대접해서 보낼 것이며 흉년에는 절대 땅을 사지 마라. 이러한 6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이것은 벼슬에 대해서는 당쟁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했고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의 재산을 사서 원망의 소지를 만들지 말라는 교훈을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소작인들을 관리하며 횡포를 부렸던 그 마름을 두지 않았고 직접 소작인과 만나고 소통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듣고 소작료를 깎아주었다고 합니다. 대문 밖에는 특이한 형태의 그 뒤주에 쌀을 항상 가득 채워놓았는데 주변 이웃이나 과객들이 필요한 만큼 쌀을 가져가게 구멍을 뚫어 놓았다고 합니다. 가져가는 사람들이 민망하지 않게 배려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최부잣집이 처음부터 이곳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최씨 종택은 경주 내남면 이조리에 있는데 최씨 집안의 중시조가 되는 최진립 장군의 셋째 아들인 최동량의 7대손 최헌경이 이곳 교동 69번지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경주 현교가 있어서 유림들이 집 짓는 것을 결사 반대했고 이에 절충을 하여 집터를 한자 이상 깎아서 지금의 집터를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최부자댁의 처마가 주변의 집보다 좀 낫다고 합니다. 최부자댁 집터는 신라시대 고승이었던 원효대사와 요속공주의 이야기가 전해지는 요속궁이 있던 자리입니다. 아직도 최부자댁 그 앞에는 요속궁이라는 식당이 있고 그곳까지가 최부자댁의 그 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흐르고 있는 남천까지가 그 양택터인데 대지가 약 2,000평이고 후원이 10,000평이었으며 부리던 식소올이나 그 노비가 1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곳간에는 800석의 쌀을 항상 저장했으며 1년에 3,000석의 쌀을 소비를 했는데 그중 1,000석 정도가 찾아오는 과객들을 위해서 썼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기둥과 초석 사이에 소금을 넣어서 그 기둥이 썩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자연적인 방부제 역할을 한 것이죠. 조상님들의 그 지혜가 엿보입니다. 사랑채는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1970년도에 화재가 나서 그 소실되었고 새로 지은 건물인데 그 당시 추춧돌이 그 마당 한켠에 있습니다. 그 기둥의 규모를 알 수 있게 합니다. 고고학자로 잘 알려진 그 스웨덴의 구스타프 국왕이 황태자 시절 신혼여행으로 1926년에 조선을 찾아왔는데 경주에 들러서 왕릉 발굴 현장에 직접 참여하고 이곳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갔다고 합니다. 그 당시 내밀한 공간이었던 안채를 볼 기회가 없어서 아주 아쉬워했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이 당시 발굴한 왕릉을 서봉총이라고 하는데 그 유래를 보면 스웨덴의 그 한자식 이름이 서전인데 일제가 구스타프 그 황태자에게 잘 보이려고 서전총으로 이름 짓기를 제안했으나 그 구스타프가 이를 정중히 사양을 했고 이를 절충해서 서봉총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그 안채의 기운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좀 건방진 것 같지만은 왕궁이 있던 자리에 지어진 그 집터의 기운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잠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육훈의 내용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짜는 그 임준왜란과 병자호란 때 목숨을 바쳐 싸웠던 최진립 장군부터 최씨 집안의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시작이 됩니다. 최씨 집안의 중시족격인 최진립 장군은 임진왜란 때 의병을 일으켜 싸우시고 병자호란 때는 인조를 구하려고 군사를 이끌고
공주에서 용인까지 갔으나 그곳에서 청나라 군대를 만나서 장렬히 전사를 하십니다. 최씨 집안에서는 12월 달에 장군의 제사를 모시는데 그때 제사를 지낸 상을 그대로 들고 나와서 밖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모시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임진왜란 때 장군을 지키려고 대신해서 칼을 맞은 노비와 그리고 병자호란 때 마지막 순간까지 옆에서 목숨을 같이 한 노비 두 분을 그 모시는 그러한 제사라고 합니다. 즉 장군과 함께 세 분께서 만나서 회포를 풀라는 그 자손들의 아주 마음씨가 깃들여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이 집안의 인간 존중 정신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간은 70년도 화재가 나서 다시 복원된 그런 사랑채의 모습인데 이곳에 12대 손이었던 최준 선생께서 그 독립운동을 하던 많은 분들을 만나고 했던 그런 자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해방이 되면서 김구 선생께서 하나의 장부책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장부책에는 최준 선생이 백산 안희재 선생을 통해서 보냈던 그 독립운동 자금의 내역이 꼬박히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푼의 오차도 없어서 이것을 본 최준 선생은 대성통곡을 하며 잠시나마 안희재 선생을 오해했던 것을 후회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바깥의 모습인데 전체적으로 자좌우향, 남향을 정남향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최준 선생은 그 이후 해방이 되면서 재산을 전부 통틀어서 그 교육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대구대학이 우여곡절 끝에 영남대학으로 흡수되면서 사실은 그분의 그 어떤 교육 의지가 퇴색이 되었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그 사랑채에 불이 났을 때 나왔던 그 초석입니다. 제가 이것은 그 불국사라든지 경주의 모든 곳에서 항상 그 봤던 초석인데 이것이 아마 신라 요석궁을 지을 때 그 나왔던 초석을 그대로 써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그 국식을 보관했던 창고의 벽면인데 송판을 그대로 켜서 그 소나무에서 나온 송진이 자연스러운 방부제 역할과 함께 습도 조절을 해서 그 안에 있는 곡물들이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천연적인 그 창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지혜가 엿보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천년의 역사를 가진 신라 왕조의 궁궐이 있던 월성터입니다. 자연적인 그 토성 형태를 취하면서 모양이 반월 형체처럼 생겼다고 해서 반월성이라고도 하는데 경주의 그 다른 지대보다 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의 침입에 대비하기가 유리했고 그리고 또한 궁궐이 높은 곳에 있다 보니까 통치자의 권위를 세우기가 용이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터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왼쪽으로는 남천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해자 역할을 하면서 적의 공격을 1차적으로 저지시켜주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그 형산강이 만들어 놓은 넓은 평야가 형성되어 있어서 군사적 요충지로는 최적의 그 장소였다고 보여집니다. 경주는 그 사방이 그 산으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그 분지입니다. 그래서 외적의 그 침입이 쉽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방어가 용이했다고 보여지는데요. 동해로 흘러가는 가장 큰 강인 형산강이 있어서 외국과의 그 교역과 물산이 풍부했고 최부자 집터는 이러한 그 월성을 좌측에 두고서 기대어 있는 그 양택터입니다. 지금 반궁수의 형태를 취하면서 그 남천이 지금 월성을 감아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부잣집 앞에서는 그 환포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그 오른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서 형산강과 함께 동해 영일만 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즉 좌선수의 형국입니다. 내당도 좌선수 그리고 외당도 좌선수의 어떤 자연스러운 기운이
그리고 흘러가는 형국이 이곳의 모양입니다. 신라 화랑들과 그리고 귀족들에게서 비롯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가 결국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원동력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면면이 이어져 내려와서 결국은 최씨 가문의 그 400년의 그러한 그 노블리스 오블리제 정신이 이어져 왔고, 결국 이러한 것들이 오늘의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그 비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세부자 때에게 모든 건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남왕의 자좌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산을 맞이하고 있으면서 멀리서 남천이 흘러 들어오면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좋은 풍수적인 지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청호경에서는 안산이 물을 가두고 있으면 나라를 얻는다고까지 했습니다. 천년 왕조가 있던 자락에 집터를 풍수적으로 논하는 것 자체가 건방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곳에 살았던 분들은 집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자연스럽게 알고 실천하셨던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당 이회영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셨던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